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X4 F26 x드라이브 20D 모델이고요. 4기통 2.0 디젤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고른 차량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저는 이제 거의 쪼렙이니까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최근에 국내 브랜드의 신차 계약 한 거를 취소하고 닥신TV 영상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 중고 차량으로 관심을 조금 돌리셨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링크를 몇 개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냥 제가 예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은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저를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께서 고른 매물이고, 닥신TV를 보고선 제가 이 매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이제 하는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중고차 고르기를 할 때 지금 잘 하고 있나, 그리고 오늘 또 나오는 약간 새로운 고품격 추론이 하나 있는데, 그 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도 이게 공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코멘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을 고르신 선생님은 차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조예가 엄청나신 분인데, 차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이라서 처음으로 이제 차를 출고할 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알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제 구력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이제 이 X4에 대한 이미지나 뭐 느낌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런 게 이제 영상 말미에 좀 추가될 예정입니다. 영상을 좀 짧게 찍는 게 목표예요. 10분 이내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BMW X4 x드라이브 20D 모델이고요. 연식은 17년 4월식이니까 한 4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93,000km입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2만 km를 조금 넘고요. 보통 개인이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1년에 한 10,000km에서 15,000km 뛰는데요. 이 차량은 한 2만 km 조금 넘게 뛴 차량으로 개인이 운행한 차량치고는 주행거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좀 애매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연간 주행거리가 3만 km 정도 되는 차량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연간 주행거리가 많다고 차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우리는 중고차를 살 때 가성비 있게 차량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연식이 무조건 적고 키로수가 무조건 적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가성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감가는 좀 많이 쳐맞고, 그래서 가격은 좀 저렴하고, 그에 비해서 차량 상태는 조금 좀 좋은 차를 고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냐?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능해요. 왜?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량 가격이 그 차량의 상태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실제로 차체에 가해져 있는 주요 부품, 엔진과 미션, 현가하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행으로서의 부하는 키로수와의 양의 상관관계가 기울기가 상황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편차가 커요. 다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고속도로만 주행한 차량은 10만 킬로를 주행해도 변속도 별로 되지 않고 2000rpm 초중반대로 유지가 되고, 현가하 장치도 고속도로처럼 판판한 도로를 달리면 주행 거리 대비 부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킬로가 돼도 엔진 미션 현가하 장치들이 굉장히 상태가 양호해요. 하지만 시내 주행으로만 10만 킬로를 뛴 차량, 그리고 시동을 껐다 켰다 하면서 온도차에 의한 풍화, 그리고 야외 주차를 통한 겨울과 여름에 많은 그 온도차에 의한 풍화, 세월의 풍화, 그리고 뭐 유턴을 하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고 가감속을 하고 변속이 잦은 상황, 이런 차량의 부하가 가는 이런 스트레스들이 많이 쌓이는 조건의 주행,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주행을 하면 똑같은 10만 킬로를 주행해도 차량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런 거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10만 킬로 뛰면 똑같이 10만 킬로 뛴 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간 주행거리가 좀 많은 차량, 그러니까 연식 대비 키로수가 좀 많은 차량, 1년에 3만 킬로 이상 뛴 차량은 고속도로를 많이 달렸을 거고, 오늘 얘기가 너무 좋아서 이 자체가 컨텐츠가 따로 제목을 뽑아야 될 것 같은 정도인데, 그러니까 연간 주행거리가 많으면 감가는 많이 쳐맞고 가격은 저렴하고 차의 상태는 이제 개꿀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키로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연식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가성비를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가격이 차량 상태를 반영하는 종합 점수다. 하지만 그 종합 점수만으로 차량의 정말 엔진 미션, 현가하 장치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연간 주행거리가 한 22,000km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연간 주행거리가 한 3만 km 넘는 차를 조금 더 이제 정말 그냥 개꿀인 매물로 보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자, 이 차량은 이제 4년에 9만 킬로니까요. 좀 연간 주행거리가 한 2만 킬로 정도로 조금 이런 추론을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한데 어쨌든 10만 킬로 정도까지는 아직은 다 그냥 새 차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10만 킬로가 저는 10년 된 10만 킬로보다는 4년 된 10만 킬로는 사실 훨씬 더 쌩쌩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그냥 우리가 노려볼 만한 연식과 주행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차량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조사의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끝났을 겁니다. 보통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엔진과 변속기인데, 엔진과 변속기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은 보통 이제 3년이고 주행거리는 차량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차량은 이제 4년이 됐는데 보증이 끝났으니까 좀 문제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는 편은 아닌데요. 보증이 살아있으면 차가 감가를 좀 덜 맞아요. 그래서 감가를 덜 맞으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중고차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지만 감가를 이렇게 애매하게 맞은 차는 이 가격이면 굳이 중고를 살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냥 새 차 사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감가 맞은 중고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감가를 이제 확실히 맞으려면 보증이 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이 끝난 수입 중고차 저는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역시 이유는 가성비 때문이에요. 보증이 살아있는 차가 더 좋은 건 사실이죠. 자, 제가 이런 차를 보증이 끝난 걸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엔진 미션 보증이 3년이에요. 근데 이 차가 지금 4년 됐으니까 최소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엔진 미션에 대한 보증이 살아있던 차고, 이 차는 출고돼서 거의 한 9만 킬로 뛰는 동안 거의 한 3년 동안 공식 센터에서 엔진 미션을 수리받던 차량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면 수리도 안 받았겠죠, 대부분은. 근데 문제가 있다면 공식 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어요. 말하자면 업데이트가 된 거고, 필드 테스트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엔진 미션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3년 안에 주행을 하면서 다 고쳐진 차량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1년은 센터 안 다닌 거 아니냐? 그렇진 않은 게, 이런 차가 보통 이제 BSI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미션에 대한 그 수리에 대한 보증은 끝나지만 엔진 오일 같은 보증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소모품에 대한 보증, 뭐 와이퍼 갈아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보증은 뭐 5년에 10만 킬로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이 차는 BSI는 아마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엔진 오일은 또 센터 가서 갈거든요. 공짜로 갈아주니까 공짜로 센터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일 관리는 센터에서 매뉴얼대로 된 차량이고, 사실 차가 어디 때려박지만 않으면 그냥 오일 관리만 제대로 주기대로 매뉴얼대로 해주면 여러분이 차를 그렇게 어디 때려박지 않고서는 그냥 온로드 도로 주행만 그립 주행하면서 차체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망가뜨렸다고 해도 이 차는 보증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 다 보증 수리를 받았겠죠. 사실 이런 차는 약간 과장을 하면 그냥 생 신차로 출고된 차보다 필드 테스트를 거치면서 보완된 차다라고 생각하면 나쁠 거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 얘기가 좀 긴데, 이 차는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 변경이 한 번 있고요. 내차 피해는 295만 6,498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좀 판매 중인 차량인데요. 제가 판매 중인 차량은 앞으로 영상 올리지 않을 예정이, 이게 마지막이고요. 미리 영상을 찍어놓고 판매가 되면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 차는 뭐 인기 차종도 아니고 영상 올린다고 뭐 사러 갈 분이 별로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올립니다. 출고된 날짜는 2017년 4월 27일, 명의 변경은 1월 21일 날 소유자 변경이 있었는데요. 소유자 변경이 이게 두 번째 소유주가 된 건지, 혹은 이 딜러가 매입해서 이제 상사 명의로 이전을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있긴 있습니다. 약간 생각해보면. 그거 이제 설명드릴 거고. 자, 2차 피해 내역을 보시면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에 보시면 2017년 8월 1일에 295만 6,498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끝까지 원 단위까지 읽고 있는 이유가 있고요. 자, 2020년도 12월 5일에 수리비용 미확정 사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데, 역시 고품격 닥진TV에서 나오는 이런 추론들이에요. 근데 이런 추론은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추론이에요. 추론, 방구석. 제가 295만 6,498원이라고 읽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정비 내역에 이왕이면 원 단위가 들어가는 걸 좀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품 가격이 200만원 대략, 공임은 36만 8,542원, 도장은 56만 268원. 어떤 스멜이 좀 나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 보험 내역을 보면 뭔가
공식 센터에서 수리받은 거 아닌가? 근데 사실 365에서 조회해보면 대략 알 수 있는데 공식 센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업사가 상당히 좀 규모가 있고 굉장히 이제 좀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그런 공업사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는 보험 청구액입니다. 뭐 공임에다가 542원을 왜 붙였어요? 도장에다가 268원을 왜 붙이겠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고가 났는데 되게 그냥 저렴하게 대충 정비하고 싶으면 그냥 적당하게 정비하는 업체로 갈 거고, 그런데 가서 정비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실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데서 수리를 하면 뭐 부품 가격 뭐 100만원, 공임 뭐 40만원, 도장 4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겠지, 이걸 뭐 542원, 268원 하진 않겠죠.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닌데 뭐 365 그쪽 사이트 가서 조회해보면 되지만 귀찮아서 지금 안 할 건데, 대략 느낌이 그래도 좀 제대로 하는 데 가서 상당히 매뉴얼대로 한 게 아닌가 싶은 강력한 스멜이 듭니다. 들죠 여러분도? 그렇다면 한 번 더 출원해야지. 고품격 닥신 TV 290만원, 거의 300만원짜리 사고인데 이거 큰 사고 아니야? 일단 수입차는 300만원 정도는 큰 사고가 아니고요. 아무 상관없는 사고인데 사실 더 보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이런 거는 걱정할 게 없는데, 조금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는 데는 보통 가격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비속어로 이런 말 써도 되나? 방송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서, 야매로 정비하는 데 가면 이게 보통 센터 300만원이면 야매 가면 150만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냥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뭐 부품도 그냥 괜히 보험 청구하니까 교환했을 수도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그냥 대충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냥 야매에서 한 100만원 안쪽으로 끝나는 정비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품이 어떤 후미등이 깨진 거라면 뭐 폐차장에서 구하면 20만원이면 되기도 하겠죠. 200만원이 안 들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300만원이라는 보험 처리 내역이 실제로 이 300 자체도 문제가 안 되고, 보통 저렴하게 정비하는 데 가면 뭐 5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될 만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를 요 정도까지 추론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품격 닥신 TV 많이 보신 분들은 닥신 저거 왜 언급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어야죠. 미확정 사고입니다. 저는 미확정 사고를 좋아하지 않아요. 2020년 12월 5일에 미확정 사고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보통 미확정 사고가 있고 명의 변경이 있는 차량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사고가 있고 그 사고 이후에 차량을 매도한 차량을 좋아하지 않아요. 차가 사고가 난 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요? 고품격 닥신 TV 보시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텐데, 딜러가 차량 상태를 다 안다고 말씀드렸지만, 딜러는 어떤 중고차 시장에서의 상품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는 알지만, 진짜 그 당시 사고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뭐죠? 전차주잖아요. 원래 이런 거 시간 주고 이렇게 똑딱 거리면서 이렇게 보기도 그 맞추기 퀴즈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런 거 해볼까요 한번? 근데 이 차량 사고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전차주예요. 근데 본인이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사고 이후에 차량을 던졌다면, 매도했다면 굉장히 좀 안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역으로 큰 사고가 났는데 막 2천만 원어치 사고가 났는데 정비를 다 해놓고 그 차주가 그대로 2, 3년을 계속 탔다. 저는 그러면 굉장히 컨트라 인디케이션 큰 뼈다구 먹은 사고가 있지만 그 차주가 그대로 몇 년간을 탔다면 그 사고는 별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잘 고쳐졌고 계속 탔다는 점을 볼 때 실제로 별 문제가 안 되는구나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런 거는 좋은 예우가 아니에요. 게다가 미확정이면은 이 보험 청구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지금 알 길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미확정이 뭐냐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보험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뭐 인사사고가 있을 때도 좀 이런 경우가 있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최근 사고들은 좀 미확정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확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5일에 미확정 사고가 있고 1월 21일 날 명의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사고 나고 뭔가 미확정으로 수리가 되고 있는 와중에 1월 달에 차량을 던진 거 아니냐. 좀 찜찜하죠. 그런 생각 하시나요? 찜찜한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고품격 닥신 TV가 아닙니다. 생각할 거리는 두 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차를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고를 때 오늘 너무 고급 정보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그러니까 차량을 살 때 제가 항상 답답한 게 뭐냐면요, 어떤 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뭔가 좀 찜찜한 요소가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뭔가 좀 찜찜한 요소가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제 저도 잘 모르거든요. 솔직하게 모르는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찜찜하면 소거하세요. 찜찜한 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소거하세요.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필터들을 통해서 차량을 계속 고르고 골라서 리스크를 감소시켜서 어떤 확률 싸움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그 리스크는 우리가 이제 감수하는 거고. 근데 찜찜한 걸 알고 있으면 사면 안 되죠. 왜? 그 근거는 우리는 차량을 많이 사야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X4 차량을 막 한 50대를 빨리 사야 된다. 회사 차량으로. 그렇다면 막 차를 사드려야겠죠. 적당하게. 근데 여러분 차 한 대 사면 되죠. 그 한 대 산 차 기본적으로 꽤 오래 타는 거고 되게 심사숙고해서 구입하는 건데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몇 년에 한 번 구입하는 그런 차량을 살 때 찜찜하면 안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 차 여러 대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대만 사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규모가 사실 이렇게 뒤지다 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차가 보다 보면 몇 대 없어요, 사실. 크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사야 되는 차는 단 한 대예요. 한 대를 고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왜 찜찜한 차를 보고 계속 손을 놓지 못하는 거죠? 자,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영상에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좋은 중고차를 양성, 나쁜 중고차를 음성이라고 쳐볼게요. 자, 우리는 차량을 고를 때 위 음성은 많아도 돼요. 실제로 차가 좋은 차인데, 그냥 소거하는 거는 많아도 좋아요. 하지만 좋은 차라고 고른 차 안에 나쁜 차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 양성은 많으면 안 돼요. 우리는 스레시홀드를 높여서 센시티비티를 좀 낮추더라도 되게 스페시픽한 특이도가 높은 그런 스크린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패 없는 차량을 골라야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한 대만 고르면 돼요. 이 건강검진이랑 상황이 다른 겁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위 음성이 나오면 안 되니까 센시티비티가 되게 높은 방식의 검사를 해요. 일단 다 그냥 모아놓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한 대만 사면 되기 때문에 위 음성이 많아도 돼요. 다 소거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은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차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컨텐츠에 또 이제 이 고품격 닥신TV에서 나오는 추로인데, 자, 일단 이 차가 1월에 명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서 요 명의 변경이 개인한테 간 건지 상사한테 간 건지 일단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성능 점검부를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프레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고 이력 없음, 무사고 차량입니다.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을 얘기하죠. 외판 교환 있는 차량은 사고 차량 아닙니다. 범퍼 갈아도 본네트 갈아도 트렁크 갈아도 문짝 갈아도 사고차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먹어야 사고차인데 이 차는 프레임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고차이고 단순 수리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성능 기록부 상은 그렇고요. 여기 성능 기록부 이렇게 원본을 올려놨는데 원본을 올려놓은 게 더 좋은 거죠. 사실 성능 기록부는 원본이 중요하니까 엔카 사이트에다 올려놓는 거는 실제 원본에 사고가 있어도 표시를 안 하고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상사 거래를 할 때 원부를 당연히 중고차 딜러가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때 싹 원부를 주더라도 사이트에는 무사고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까지는 저도 현업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부를 올려놓은 거 자체가 딜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차량에 진짜 문제가 없다는 걸 좀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차량은 2021년 5월 24일 날 이제 진단을 받은 차량인데요. 이게 자동차 성능 기록부 유효기간이 120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4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전에 1월 24일쯤에 한번 또 명의가 상사로 넘어오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받았고 그 다음에 5월 24일 최근에 다시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점검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물을 제가 원래 보고 있던 매물이기 때문에 올라온 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능 기록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능 기록부는 이거로부터 120일 전이니까 1월 달이었을 거고 아까 그 보험 처리 내역에서 명의 변경된 게 1월 달이잖아요. 1월 말인가 그랬죠. 1월 21일.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되죠. 그러니까 요때 상사로 넘어오면서 성능 기록부가 발급이 됐고 매물이 계속 나와 있었는데 안 팔렸고 그래서 120일 지난 시점에 5월 24일 날 다시 성능 기록부가 발급이 된 거고 원부를 올려놓은 거 좋고 외판 벽다고 정말 문제가 없고 생각할 건 뭔가요? 이제 남은 건 이거예요. 12월 5일 날 미확정 사고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사고냐 이거를 이제 이 방구석에서 추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가서 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약간 영상에서 약간 물리 현상이나 과학 현상에 대해서 되게 이론적으로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해봐야지 알지 그게 뭐 이론으로 되는 거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빡대가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는 먹어봐야 아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은 신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충분히 이론으로 얼마든지 이거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해봐야만 안다는 건 결코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경험을 꼭 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이게 자연 법칙이고 과학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방구석에서 그래도 추론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차량 상태를 꼭 보는 게, 중고차는 차량 상태를 가서 보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 온라인에서도 많이 스크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서론이 되게 긴데 오늘 엑기스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보험 내역을 보험회사에서 전화 걸면 좀 알려준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오피셜하게 되는 건지는 좀 의문입니다.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확실하지 않고요. 그 얘기는 좀 뭐 그냥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 차를 진짜 사고 싶으면 이 미확정 내역은 그렇게 별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근거는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이 차량은 엔카에서 진단을 한 번 더 받았죠. 보시면 이제 외판 문제 없고 뼈타구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엔카에서도 한 번을 더 진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굉장히 리스크 감소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다 때려박고 저 미확정 사고가 뭐 2천만 원짜리 사고인데 엔카 진단에서 이렇게 또 판단을 받아냈다? 중고차 업계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할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엔카 진단을 받았다는 것도 하나의 예우 인자입니다. 믿을 만한. 그런데 뭐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이제 뭐 딜러의 성향 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길어져서. 이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길어지네. 역으로 가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차가 대략 한 9만 킬로 뛰었고 4년 됐는데 3,6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시세가. 그러면 엔카에서 이제 시세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비슷한 매물들의 시세를 볼 수가 있는데, 시세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17년도 4월 9만 3천 킬로 뛴 게 3,600만 원. 자, 예를 들어서 이 매물을 보시면 17년도 2월 거의 연식이 비슷하고 9만 9천 킬로, 키로수도 비슷한데 3,38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매물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 매물도 보험 처리 내역 아예 없고 명의 변경도 없는 차예요. 그냥 보험상은 너무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이 차가 실제로는 어떤 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험 처리 내용만 봐도 이 차는 뭐 별거 아닐 것 같긴 해요. 사실 큰 사고가 있는데 보험 처리를 안 하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차도 명의 변경이 없는, 그러니까 이 차도 1인 소유이면서 사고도 아마 없을 걸로 추정이 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A급이죠. 일단 대충 봐도. 자세한 건 따져봐야겠지만. 그런데 가격이 3,380만 원인데,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량은 3,380만 원보다 거의 한 250만 원 더 비싸요. 자, 그러면 연식과 키로수가 비슷한데 250만 원이 더 비싸다? 그러면 이 차는 절대로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차도 무사고일 것 같고 이 차도 무사고일 것 같은데 둘 다 A급인데 얘는 가격이 더 비싸. 그러면 얘는 정말 사고차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프레임 먹고 막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사고 있는 그런 차를 시세보다 제일 비싼 가격, 이게 시세보다 지금 비싼 편에 속하는 매물인데 비싼 편에 속하게 이렇게 호가를 불러놓고 온라인에 올려놓지 않아요. 알만한 분은 아세요.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딜러들이 막 가격 막 이렇게 치지 않아? 온라인 엔카상에서 적정 시세보다 블러핑을 하고 있는 딜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차를 비싸게 팔고 있진 않아요. 사고차는 싸게 팔아요. 단 오프라인에 가서 그냥 호구가 가서 호구짓 하고 있으면 싼 차를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에 매물로 가격을 올려놓을 때는 나쁜 매물을 가격을 높게 블러핑을 이렇게 하면 아무도 전화를 안 걸어요. 여기다 연락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딜러는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 어떻게든 오게 하는 게 이제 허위 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로 오게 하려면 가격이 낮아야 입질이 오거든요. 가격을 높여놓진 않아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가격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이 차는 딜러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A급인 거예요. 말하자면 야, 이건 무사고야. 사기 싫으면 사지 마.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차량이 A급인 차량 사러 보러 가면 딜러가 이렇게 막 내고 하려고 그러면 귀찮아하고 오히려 갑의 지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안 사셔도 됩니다. 뭐 살 사람 많으니까요. 언제든지 이 매물은 제가 가격 조금만 깎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이 매물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사시면 사지 마시오.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차도 이제 가격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딜러고, 딜러가 가격 갖고 이렇게 좀 때리고 있는 걸 보면 이 차는 때려박은 사고차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뭐 성능 기록부도 그렇고 보험 처리 내역도 그렇고 미확정이 찜찜한데 가격으로 보건데 아닌 것 같다. 그 추론이 맞냐?
라고 하면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아무 관련 없는 차인데요, 제가 예제로 가져왔어요. 이 차는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2021년도 2월 19일에 미확정 사고가 있어요. 2월 19일에. 그리고 3월 12일 날 소유자 변경이 있습니다. 자, 미확정 사고가 나고 사고 나자마자 차량을 던졌어요. 이 보험 처리 내역 얼마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저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산다 안 산다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차를 한 대만 사면 되니까. 근데 그래도 궁금하다면 이런 히스토리를 저는 안 좋다고 보는데, 가격을 봤더니 동일 이제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연식과 키로수가 비슷한 매물이 3천만 원에서 3,800만 원인데 이 매물은 3,090만 원, 최저가예요. 전국 최저가. 게다가 성능 점검 기록부는 올려놓지도 않았어요. 자, 제가 강력한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 성능 점검 기록부 올려놓지 않은 매물은 일단 무조건 걸으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더 이상 ATP 쓰지도 않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이런 거 미확정 사고가 있고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차량을 던졌고,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보건대 전국 최저가면 딜러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좋은 차를 전국 최저가에 팔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은 제가 굳이 가서 보지 않아도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만 아는 게 자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품격 닥친 TV니까 방구석에서 이게 딱 이렇게 인터넷 랜선을 통해서 클릭질만 하면서 차량을 감별해야 되는데, 최소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와 이 차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고품격 닥친 TV다 진짜. 이 X4라는 차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영상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따로 끊어서, 원래 하나로 하려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차량은 제가 뭐 추천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추론해보자, 공부를 해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600만 원이면 대안이 되게 많거든요. 중고차 입장에선. 매니아들은 또 좋아하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차 상태가 좋으니까 가격이 비싼 겁니다. 이유가 없진 않아요.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대출이 많으니까 사람을 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틈이 날 때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올리는 이유가,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빨리 편집하고 올려야죠.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